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동북선 라인을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경전철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북권에서는 일단 동북선 라인, 이 라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강북 횡단선 그 많이 집중들 하셨잖아요. 사실 강북 횡단선보다 일단은 동북선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라는 걸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물건, 특히 스터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동북선 그 지나가는 노선 곳곳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그 숨어 있는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예, 그리고 또는 이제 직권 해제된 구역들, 예, 그런 곳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금일 그 여러분들과 조금 시간은 가더라도요. 곳곳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남쪽에 보시면은 이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강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왕십리역에서 이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상계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 동북선이 연결이 되는데 정말 그 경전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정거장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거장 수를 한번 곳곳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쪽이 왕십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십리. 왕십리역에는 일단 2호선 3도심을 지나가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3도심이 지나가는 그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5호선이 또 지나가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도 공덕동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광화문 또는 이 여의도까지 우리가 이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로 많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왕십리 경의중앙선역이 바로 옆에 있고요. 또 신분당선, 아니 분당선이죠. 이 분당선이 그 청량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왕십리의 교통편이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십리에 있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쪽 아래 보시면은 주목해야 될 지역이 행당 7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과 준비 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왕십리 일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행당 7구역을 위주로 한번 스터디를 진행해 보시거나 물건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왼쪽이 보시면은요. 이쪽이 이제 중랑천이에요. 중랑천. 중랑천 위쪽에 그 행당 6구역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로 태어났는데 이 아파트 가격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6구역이 7구역이 보시면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이 6구역이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가를 받은 7구역이 이 위쪽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 7구역의 가능성을 그 6구역과 비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서울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 환경이 조금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평대 라인들은 이쪽 그 철도 노선을 따라서 좀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당 6구역과 7구역 좀 비교하시면서 예, 이쪽 재개발 물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서울 동명초등학교 인근의 마장시장이라고 있는데 이 마장시장 쪽에 이제 역사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동북권 그 역사가 생기게 되면 일단 교통 그 철도 노선이 없었던 게 이제 생기게 되면 편리해지겠죠. 그랬을 때 왼쪽에 보시면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텐즈힐 아파트죠. 예,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십리 뉴타운 센트러스 아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개발이 됐지만 이 주변 동북선이 생기는 이 주변에는 그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에는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또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 마장역이라고 있어요. 5호선. 그랬을 때 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앞쪽에 마장 2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그 있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직권 해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권 해제되거나 또는 사업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자, 교통 호재, 개발 호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덤빌 게 아니라 좀 면밀하게 관찰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건축 착공 제한이 되어 있는지, 착공이 가능한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재개발이 될 수 있고 좀 재개발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일단 건축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건 재개발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도심 속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으니 예, 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해서 신축 빌라라든가 또는 다세대라든가 투룸,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그대로 돈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해제구역 이런 지역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버리게 되고요. 돈도 버리고요. 마음의 상처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쪽 주변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올라오게 되면은 이 경동사거리역이라고 있어요. 경동시장 사거리. 이 사거리역에 이제는 동북선 그 역사가 하나 생긴다라고 보시면 일단 왼쪽에 제기동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청량리 1호선역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쪽에 경의중앙선, 그다음에 분당선이 이제 청량리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가장 핫한 청량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왼쪽에 그 제기동 2번 출구 앞쪽에 경동 미주 아파트라고 있는데 12층 아파트고 43년 차예요.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좀 눈여겨보실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들이라는 거 설명드리겠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용두 6구역, 그러니까 용두 6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라인이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해당 라인에 용두 7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가장 핫한 플레이스 지역이죠. 이 지역에 이제 청량리 그 해링턴 플레이스 2022년 예정인데 얼마 전에 그 일반 분양이 끝났고요. 31대 1 평균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단 59제곱미터 6억 9천만 원에 자 순위 1순위 경쟁률 굉장히 셌습니다. 예, 그래서 104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왔다. 그리고 84는 21대 1 그리고 150 타입은 19대 1인데요. 84제곱미터는 8억 7,800만 원 그리고 이제 150세대는 두 세대만 공급이 됐는데 13억 8,500에 공급이 됐다.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그 5구 타입 경쟁률을 보면 이러한 그 대출 규제, 시장의 그 뭐 세금 규제,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꺾여 있다고 판단하는 이 시점에 이 경쟁률을 보고 저는 아 부동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뜨겁구나 라는 걸 제가 몸소 느끼는 바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부청과 한양수자인이 2022년도에 그 입주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모델하우스 예,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선보였고요.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방송이라든가 미디어에서도 한 번쯤은 광고를 통해서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억 8,200, 뭐 8억 9,400부터 10억 8천, 그러니까 10억 8,200만 원까지 그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5억 7,900만 원, 162 타입 같은 경우에는 20억 6,900만 원입니다. 무려 20억 6,900만 원. 자,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가가 비싸냐 저렴하냐 이런 것들은 각자 판단을 하시는데요. 제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용산 쪽이랑 이쪽 지역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단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때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아직까지는 그 앞으로의 미래적 가치는 있지만 현재 그 어느 정도 그 입지적 교통, 뭐 일자리 이런 호재를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좀 가격적으로는 좀 비싸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분은 뭐 10억, 뭐 10억에 분양받은 게 15억 이상이 간다, 20억이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오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 이제 특색을 보게 되면, 교통 편의 시설은 굉장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일자리가 뭐 풍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홍릉 의료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해링턴 플레이스하고 이 한양수자인, 그리고 이제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양해서 당첨 받으시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왜? 돈은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 다음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는 일전에 제가 동영상 찍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동영상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쪽 일대를 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우리 고려대 그 6호선이죠. 고려대역 종암동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려대역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동북선이 들어가면서 더블 역세권이 돼요. 더블 역세권. 그랬을 때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일단 청량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량리 바로 위쪽에 그 유명한 미주 아파트입니다. 그랬을 때 청량리 개발 호재의 가장 최대 그 수혜 아파트는 미주 아파트이지 않을까. 근데 이 미주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D등급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설정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청량리 개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엉뚱하게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투룸 뭐 소액 투자가 해야 된다 해서 그 뭐 투룸, 쓰리룸 뭐 이렇게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청량리가 개발이 됐을 때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아까 재건축 아파트 있었잖아요. 미주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가치를 그러니까 좀 가치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투자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그 홍릉 그 근린공원 좌측에 있는 이 구역이 6구역 추진위 단계, 그리고 아래쪽에 그 홍릉 근린공원 아래쪽에 청량리 7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청량리 8구역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된다. 그랬을 때 이 셋 중에서는 청량리 7구역이 가장 빠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과 이쪽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그 재기 6구역과 4구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기 4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가를 받았고요.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좀 분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그 청량리역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량리역까지는 약 도보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인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6구역 그 재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상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쪽 그 청량리 6구역과 재기 6구역은 서로 붙어 있다. 청량리 6구역보다는 재기 6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이제 큰 길 건너서 이 재기 5구역이라고 있는데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해제 지역 좀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또 해제 구역이 되게 되면 이제 단독이라든가 뭐 상가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을 허물어서 그 건축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 신축 빌라 같은 거 여러분들 소액 투자, 자 신축 빌라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용산이라든가 이런데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상담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지금 한 2, 30명 뭐 올해만 해도 용산에다가 신축 빌라 샀다가 팔리지도 않고 지금 애물단지 돼가지고 고생스럽다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좀 몇몇 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거를 그 내가 소액 투자 청량리나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근데 소액 투자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 진짜 소액 투자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청량리의 진가는 아까 보셨다시피 해링턴 한양수자인 스카이 L65 또는 전농동, 그리고 또 이문희경, 그 다음에 청량리 재개발 재개발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물건, 남들이 선호하는 정상재라고 얘기할게요.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안암 2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현재 관리처분 인가 준비 단계고요. 그러니까 사업 신계가 나오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자체가 크지도 않고 좀 크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적은데,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좋은 물건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안암 1 주택, 그러니까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구역인데, 여기는 보류 판정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예 그냥 관심을 끄세요. 예, 관심을 끄셨으면 저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왜? 다시 혹시 뭐가 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1구역은 지금 보류 판정이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구역은 같은 안암인데 아래쪽은 재건축이고 위쪽은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냐 재건축은 또 초과이익 환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익률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아래에 그 W역세권 고려대역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 서울 숭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인근에 이제 동북선 역사가 생긴다. 그랬을 때 이쪽 주변에 크게 특이할 만한 그 부분은 없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그 고명 경영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동선 제2구역이 있는데, 이 2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도남역 4호선 지하철 역사가 있다. 이쪽이 도남역이고요. 위쪽으로 가시면 이제 기름역이에요. 미아리 쪽이죠. 예. 그래서 쭉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 종암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주변으로 그 동북선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하철 노선이 없었는데 주변 아파트 단지 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앞으로 편리해져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런 노선이 들어가는 거 환영할 만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신월곡 제1도시환경 정비 사업장이 있는데, 7월달, 예, 2019년 7월 사업 시행가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기름역이에요. 기름역 바로 옆에 그 기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역들도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면 그 도남 제6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조합 설립 동의율이 지금 75%를 달성했다고 얼마 전에 저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남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가쁘게 가야 돼요. 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역 중에 하나가 도남 제6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좀 순조롭게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일전에 그 일몰제, 재개발 일몰제에 대한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이제 그나마 저한테 그 조회수가 좀 나오는 동영상인데, 여러분들 그거 동영상 꼭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거, 재건축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면은 진짜 모르는 대로 당하는 거가 아는 만큼 또 찾아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밑에서 이제 설명은 드렸지만 동선 제2구역 조합 설립인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요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기름 그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 뉴타운. 예, 기름 뉴타운이고요. 자, 이쪽에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종암 제3구역 주택 재건축 구역이 있었는데 직권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개발은 좀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월곡역 6호선 그 동덕여대 그 역사가 있는데, 일단 월곡 그 4주택 재개발이 추진위 단계에서 직권 해제가 됐다. 직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쪽에 그 재개발이 다시 추진할 거야, 뭐는 또 다시 한번 뭐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는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현장에 공인중개업소를 좀 방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뭐 좋은 소식이 있는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요. 또는 직접 가기 어려우면 요즘에 스마트폰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전화하면 다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문고부식으로 무조건 그냥 가서 알아보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전을 준비하시고 임장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 이제 그 미아 사거리죠. 예, 사거리역 그 4호선 지하철 역사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미아 사거리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동북선 역사가 하나 생긴다. 그랬을 때 좌측이 이제 기름 뉴타운이에요. 기름 뉴타운. 그러면 이쪽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얼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기름 뉴타운의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아 그 사거리역 4호선 역사 앞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나중에 이제 기름뉴타운 관심 있게 보실 때 레미안 센터피스 아파트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피스 아파트 아래쪽에 보시면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가 이제 분양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분양 받고자 하시는 분들 이 롯데캐슬 클라시아 알림 설정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궁금해 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고요. 뭐 입지적으로 가치적으로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예,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주변에 보시면은 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나 이제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기름역 그 아니 죄송합니다. 미아 사거리역 아래쪽에 그 센터피스 아파트 바로 옆쪽에 신기름 1구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75.29% 동의율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장이에요, 장이. 장이역이 하나 생기고요. 이쪽에 보시면 북서울 꿈의 숲, 뭔가 이름 멋있잖아요. 그 밑에 쪽에 이제 북서울 꿈의 숲, 그 동북선 역사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제 장이동 쪽에 역사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일단 그 장이역 쪽으로 위쪽이 장이동 바로 위쪽에 보시면 미아 4-1 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데 현재 추진이 단계고요. 북서울 꿈의 숲 좌측에 보시면 미아 9-2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아동에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 추진위 단계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그 동신 아파트 재건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2017년도 18년도 상승장에서 장인뉴타운 못지않게 이 아파트도 예, 굉장히 그 가치를 발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월계동 주택 재건축이 있는데 분양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구역은 크진 않지만 일단 요런 그 개발지가 장인뉴타운 못지않게 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그 옆쪽에 지금 중앙에 보시면 장인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가 장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여러 개의 지금 사업장이 있는데 일단 6구역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은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이천 수변도 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석계역 또는 아래쪽에 있는 돌고지역 자 인근에 도보로 이용은 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제 향후에 입지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그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한 그 총회를 4월 28일 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준비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는 이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지고 지금 프리미엄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4구역인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고지역 바로 역세권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도 2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2019년도 11월 일반 분양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3억 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3억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역세권, 6호선 역세권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구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5구역이 있는데, 일단 재개발,
5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2016년 10월 5구 제곱미터 타입의 그 조합원 분양가가 3억 2,430만 원이었고요. 일반 분양가는 4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좁은가 4억 2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5억 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7구역이 있는데 꿈의 숲 아이파크 아파트예요. 그래서 2018년도 7월 5구 좁은가가 3억 2천, 1분가가 4억 8천, 그 다음에 84 좁은가가 4억 2,500, 1분가 84제곱미터가 6억 1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5구역 2016년도고요. 그 다음에 7구역은 2018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년 차가 있는데 조합원 공급가라든가 뭐 조합원 공급가는 크게 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 바로 인접하고 있는 구역인데도 일단은 상승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연적 환경을 따진다 그러면 일단은 이 우이천을 끼고 있는 이 5구역 그리고 이제 인근에 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땐 조건이 5구역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7호선 뭐 그렇다고 5구역에 비해서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동북선이라는 이 지하철 노선 역사와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비등비등하지만 일단은 개발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가격이라는 건 상승하더라. 분양가는 높아지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집 마련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택 하나쯤은 꼭 일찍 마련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구역 바로 옆에 있죠. 그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 6월 그 입주 예정인데요. 레미안 포레카운트.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 멋있는 것 같아요. 레미안 포레카운트. 그 아파트인데 일단은 학군이라든가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의 편의시설 그래서 이제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근 앞에 광운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택지개발지라든가 일단은 이런 재개발, 특히 뉴타운 정말 잘 나가죠. 옆에 기름 뉴타운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옛날에 여기 무슨 학군을 따지겠어요. 그쵸? 유해 요소, 좀 약간 우리 빨간등 그거 아시죠? 이쪽 지역 그런 지역 이미지가 강했지만 일단 뉴타운이 되고 나서는 자 우리가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삶의 조건도 좋아지고 일단 정주 환경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장인 뉴타운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중인 있지만 일단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이쪽 지역의 교육 환경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텐데 일단은 그 1구역 앞쪽에 그 광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학군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한번 함께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역이 위쪽에 있어요. 제일 북단에 있는데 일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1월 달에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서 상반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총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구역은 좀 특이하게요. 대명건설이라고 있어요. 대명건설. 근데 3구역 전체 부지의 3분의 1 정도를 이 대명건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예측이겠지만 일단 시공자로 대명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2구역이 있어요. 이미 완료된 아파트 단지고요.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해당 아파트는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동북선 그러니까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그 역세권 아파트로 변모가 되는 그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될 텐데 일단 북설 그 꿈의 숲그 동문 교차로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가려져서 그렇지 교차로예요. 그쪽에 이제 역사가 들어선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평 아파트가 약 7억 5천 전후 정도 가요. 그리고 세대는 513세대. 세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00세대는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역세권 아파트다. 현재는 7억 5천 전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근처에 우이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교통 환경도 이제 개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러면 이 19역, 그 장인 뉴타운 19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7월 27일 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율은 지금 이주 단계인데 80% 정도 전후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옆에 보시면 장이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로 변신이 되고요. 일단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면 아파트 가치가 좀 좋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인근의 그 돌고 지역 4구역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단지다. 그래서 19역 좀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조금 뭐 좀 추진하는 것도 좀 뭐 좀 아리가리 했었는데 일단 사업 시행인가 예, 그다음에 직전인 그 건축 심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3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장인 뉴타운 내에서 그 후발주자, 후발구역으로서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 시행 인가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교과서나 우리가 뭐 재테크 또는 부동산 책자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건축 심의 단계에서 거의 접수 단계 또는 통과 단계 요 사이에 가격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상승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구역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실 때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는지 좀 절었는지 또 이것도 부동산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팁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장인뉴타운 지나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그 우이천을 건너게 돼요. 자, 우이천을 건너게 되면 그 월계 테크노타운 앞쪽으로 그 지하철 역사가 하나 생깁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장인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오동글린공원 있고 청담산 있고 북서울 꿈의 숲도 있고 또 우이천도 있잖아요.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월계 근린공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석걸 근린공원도 있고 녹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편도 개선되고 살기는 좋은데 일단 이쪽 주변에도 여러분들께서 특이하게 자 거주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철도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뭔가 그 편리성이 증대된다. 편리성이 증대된다는 건 좀 주거 가치의 향상이 되고요. 그건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의 투자 가치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스터디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시기가 있죠. 매수 타이밍. 그 매수 타이밍은 뭐 아무리 상품이 괜찮고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자, 가격대가 안 맞으면 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자,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우리 인덕대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기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월기역 바로 인근에 그 동북선 그 역사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위쪽에 이제 중랑천이에요. 중랑천.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역사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바로 하계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계역과 이제 동북선이 만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근데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주근적 굉장히 따지잖아요. 또는 이제 그 지하철까지,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해서 또는 도로망을 이용해서 자, 일자리까지 편리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곧 주거 가치예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 애들 교육도 시키고요. 그랬을 때 이 7호선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데 이 동북선과 만나기 때문에 환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노선이 안 들어갔던 그 지역이 이제는 앞으로 이 하계역까지 오게 됨으로써 이제 환승이 가능하고 강남권까지 좀 이동이 편리해지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가 일전에 그 마들 생활지역권이라든가 노원구 일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두 차례, 세 차례 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일단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일단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사업성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따져보면 그렇게 쉽게 진행될 만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자, 재건축을 바라면서 투자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물건 선택을 하시는데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들 일단은 예, 가치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좀 넘어가게 되면 대진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대진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우리가 보시면은 그 지하철 동북선 역사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아래쪽에는 예전에 우리 서울산업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대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 그 3대 학군이죠. 그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그 학원가에 바로 그 지하철 동북선 역사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그 아쉽게도 지하철 노선이 안 들어가요. 반대편,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면 4호선 노원역이 있고요. 또 이쪽에 7호선 노원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바로 더블 역세권인데 이 앞쪽에 이제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상계주공 5단지, 6단지 또 위쪽에 7단지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에다가 갭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묶은 분들 많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다가도 뭐 두 채 가지신 분도 있고 한 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다섯 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것도 부동산에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뭔가 개발 계획이 있는데 혹시 꼬꾸라져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샀던 내가 매입했던 아파트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건 좀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쪽에 이제 그 더블 역세권인데 일단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그 상계주공 5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5단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6단지랑 좀 같이 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생각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예,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도요. 두 사람이 만나면 의견 합치가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가 결합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더욱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계동 3대 학군인데 이 학군 위주에 있는 그 목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와 못지않게 아파트 가격들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세권이라는 표현을 들게 되는데 일단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가격 잘 나가고요. 일단 이쪽에 동부권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변에 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그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그 1층 같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학원가가 부족하고 또 이제 우리가 과외교습소도 많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다. 그래서 정말 이쪽에 가시면 그 교육의 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북권에선 교육의 메카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상계주공 5단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상계 5단지에서는 그 신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신탁 방식의 그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신탁 방식이란 무엇인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쫙 풀어드릴게요. 뭐 근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탁사 중요한 부분만 조금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신탁사가 그 조합원 대신 자금 조달부터 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진행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은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라든가 이런 뭔가 개발을 할 때에는 그 외부에서 이제 투자 자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금들을 이제 조합원들이 조달을 하고 시공사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조달을 해서 진행하는 게 이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문적인 사업이 가능한 신탁사에다 맡기면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탁사에서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한 법적 요건이 좀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점 중에 대표적인 게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또 하나 들면 높은 수수료, 이 전문적인 회사에서 그냥 해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높은 수수료율 2%에서 4% 신탁사 수수료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탁사업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조합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냐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랬을 때 요 신탁사에 대해서 지금 신탁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까지는 그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데 향후에 이제 좀 투명한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신탁 방식으로 많이들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추진하실 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동영상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계주공 5단지는 그 저층주공인데 일단 신탁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신탁 방식이란 무엇인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아셨을 거예요. 자, 위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상계역이 있습니다. 4호선 상계역. 그래서 상계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된다. 더블 역세권. 그래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이 4호선 우리가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그 노원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엔 창동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동 철도 차량기지, 그 다음에 아레나 복합 환승센터가 이쪽에 들어서게 될 텐데 일단 중랑천을 끼고 양쪽에 이전 적지가 생기면서 이 지역 일대에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창동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지금 개발 핫하죠. 똑같이 이쪽 지역도 7광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발 루트를 많이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서울시 생활계획권 스터디를 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니 그 동영상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면 3개역에서 동북선으로 환승이 한번 가능해요.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노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 그 함정거장 그 창동역에서 1호선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1호선은 서울 도심 일자리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7호선은 강남권 일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4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용산이라든가 서울역 또는 이제 사당, 이수역, 이촌역 뭐 이런 데를 지나면서 일단은 서울 중심부로 이렇게 횡축 노선으로 지나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에 이제 교통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이전에 그 동영상을 찍었던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쪽 지역이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한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 지역이 그렇다고 가격이 안 올라갔냐? 가격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포개역이 지금 우리 4호선 끝 최북단에 있는 마지막 종착역인데 일단은 이 4호선이 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접선이라고 해요. 진접선. 왜? 진접선이라고 그러냐면 진접지구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진접선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그 터널을 뚫어서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북별내예요. 북별내를 지나고 바로 옆에 요번에 3기 신도시가 지정된 왕숙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에 북부 지역을 관통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진접지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4호선의 끝에 있는 그 동네가 이 상계동 그 상계 뉴타운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지만 뒤쪽에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면서 그 뒤쪽에 배후도시가 있다. 그랬을 때 북별내, 왕숙 3지구, 그 다음에 진접지구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임장도 가보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구석구석 제가 오늘 동북선을 살펴보면서 구석구석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한 곳에 치중돼서 볼 게 아니라 좀 넓게 보세요. 그리고 이왕 공부할 거 좀 더 현미경을 보듯이 조금 더 들여다 보시고요. 앞으로의 지역적 가치, 입지적 가치가 변모되고 또 뉴타운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이쪽 지역에 제가 그랬잖아요. 재개발이나 또는 리모델링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차가 굉장히 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과
또 노원구청과 서울시청에서 뭔가 협의도 필요하고 많은 그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상품적 가치는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일대에서 가장 그 천지개벽이 되는 뉴타운 그래서 이제 상계 재정비 촉진적으로 뭔가 신축 그러니까 아파트 상품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보시면 4호선의 끝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뒤쪽에 지하철 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환승을 3번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번을 할 때마다 자 내가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7호선이냐 1호선이냐 또는 동북선이냐 앞으로 미래에 생기는 그 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일 그 동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동하는 강북 횡단선 분명히 교통 그 사각지대 철도 노선의 사각지대를 지나가면서 뭔가 편리성은 주겠지만 일단은 뭔가 왕래를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지역 간에 그게 뭔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핵심적인 일자리를 별로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동북선이 강북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동북선 못지않게 서부선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서부선이 조금 더 이 동북권에서는 이 동북선, 그 다음에 서부에서는 서부선이 경전철로서의 뭔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동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스터디를 했는데요. 자, 어느덧 방송을 찍다 보니까 새벽이 됐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쯤에서 마감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일요일 충만하게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활기찬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이쯤에서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니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